지역 밀착형 로컬 프로그램 전북 원음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 작가 신간을 소개합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2월의 둘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더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신가요? 이제 슬슬 네. 여행도 생각하고 네. 좀 설레면서 네. 또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새학기가 곧 다가오니까 그렇죠. 신학기 준비도 하셔야 네, 되겠고요. 네. 네, 바쁘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보게 될까요? 네, 오늘은 박미서 수필가의 최근 수필집 사는 게 기도다 네. 라는 수필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저는 참 좋습니다. 네. 네. 그 박미서 수필가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네, 박미서 수필가는 40이 넘어서 그림도 그리고 글쓰기도 하고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런 작가예요. 네. 우리가 박완서 선생님 생각나죠? 네, 이름도 네. 좀 비슷하시네요. 네. 본인은 스스로 세월을 낚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화문집, 사람이 살아가는 길 앞에, 그리고 수필집으로 내 안의 가시아나, 이번에 사는 게 기도다. 그리고 선집도 냈어요. 이 찬란한 꿈을. 그리고 시집도 한 권 냈습니다. 표면 장력으로 등을 출간하는 그 아주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네. 여기 익산에 있는 예술인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그림도 그리시고 네, 또 한국화도 개인전을 네. 17번이나 하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화문집이라고 하면은 그림과 그렇죠. 글이 함께 글이 있는 함께 있는 그런 본인의 작품으로 그렇게 네네, 엮으셨겠죠. 맞습니다. 네. 참 부러운 일입니다. 네, 네. 다재다능하신 분이시네요. 네, 이런 분은 또 어떤 문학관을 갖고 계실지 상당히 예술적 철학의 깊이가 네. 느껴지는데요. 네. 박미서 수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와 타인의 관계는 서로 스며들기도 하고 경계 저쪽이나 이쪽에서 단절되기도 한다. 그렇게 그들과 얽힌 사연들이 삶의 족적으로 남았다. 결국은 글로써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말이죠. 지루해하지 않고 이만큼씩이나 씩씩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내게 베풀어준 그들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다. 지칠 때면 그들의 뜻을 헤아리며 나는 다시 힘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네네, 생각하시는 분 맞아요. 같아요. 네. 그 나와 타인의 관계,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네, 이런 박미서님의 수필 세계가 궁금한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수필은 특히나 그 작가의 심성, 네. 철학 이런 걸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비우고 기다리자 고일 때까지라는 제목의 수필 일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직접 우리 조미애 시인께서 좀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슴앓이를 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 2월이다.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 사이 몇 명의 지인을 연결하고 새 생명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참 오랜만에 우러러 하늘을 본다. 미세먼지로 늘 찌뿌둥하던 하늘이 모처럼 파랗다. 겨우내 알몸으로 모진 풍파를 맞았던 나무는 서서히 물이 오르며 기지개를 켠다. 퍼내야 맑음이 고이는 것이다. 다 떨고 빈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다시 피어나는 연두빛 잎사귀처럼 텅 비었던 들판이
푸르른 벼로 일렁이는 것처럼 연밭의 말라 비틀어진 갈색의 연줄기가 제 사명을 다하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풍화되고 나면 이듬해 다시 초록의 싱싱한 연줄기를 밀어 올리듯이 그 끝에 환한 연꽃을 피우듯이 그 꽃이 진 자리에 연밥이 맺히듯이. 박미서 수필집 사는 게 기도다 가운데 비우고 기다리자 고일 때까지 제목도 참 심오합니다. 네. 수필 이 문장이 네. 마치 산문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조미애 시인께서 또 워낙 낭독을 잘 해주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네, 구절구절이 귀에 이렇게 잘 얹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우리 박미서 수필가님이 40살이 넘어서 이 그림 그리기, 글쓰기를 이제 본격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전에는 그 평범한 삶을 네. 지내신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네. 그 박완서 선생님도 어느 순간 미장원에서 신문을 보고 네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써서 공모했다. 뭐 그런 우리가 일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처럼 박미서 쌤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으셨다고 하지만 하지만 그분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가치나 네. DNA가 있으셨던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박미서 수필가님, 작가님이 참 감사한 게 이렇게 40이 넘어서 그림 그리기, 글쓰기를 시작하셨는데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40이 넘으셨던 분, 혹은 안 되셨더라도 네, 글쓰기에는 시간이 뭐 필요치 않다, 네, 나이가 필요치 않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쓰고 싶은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펜을 들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미서 수필집 사는 게 기도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조금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작가의 네. 삶을 네. 그러니까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수필들 우리 정말 많아요. 근데 네. 그 중에 바람의 길을 한 편 더 소개해 올릴까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가려면 길을 찾아야 한다. 찾아낸 길을 가는 것은 길을 닦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 자신만의 길을 돌을 닦듯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없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만들어 나가야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껏 살아도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가야 할 길이 꽉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 그게 아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맞다. 자꾸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때 이 길로 오지 않고 저 길로 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후회와 낙심을 하게 된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자신감은 점점 쓰러지고 숨이 턱에 다 답답한 속은 지치고 지쳐 심신이 무력감에 시달렸다. 어떻든 살아야 했고 어디로든 가야만 했다. 그 무렵 우연히 제주 오름에 올랐다. 오름엔 키가 큰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자기 의지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좌우로 고개를 숙였다 일어나곤 하였다. 바람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풀들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풀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 바람은 자유의지로 풀밭 사이 길을 열어 숲을 지나 바다로 가고 있었다. 나는 바람이고 싶었다. 박미서 수필집 바람의 길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필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오름의 풍경이 쫙 네, 펼쳐지면서 그렇죠. 네, 네, 어디론가 너무 삶이 좀 막막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론가 떠나서 그곳의 바람을 한번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 말씀을 뭐라 듣고 그럴까, 보니까 이 네네, 박미서 선생님의 수필을 보면 그분의 삶이, 작가의 삶이 이 글의 깊이를 더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또 매우 뵙고 싶어지는 네, 그런 또 기다림, 고대 또 이런 좋은 좋은 수필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박미서 수필집 사는 게 기도다. 조미애 시인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혹시 또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아, 말씀이 정말 있으신지요? 박미서 수필가의 말처럼 사는 게 기도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간절히 바라시게요. 네. 바람 따라서. 네. 사는 게 기도다. 수필집의 제목에서도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내용에서도 공감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 함께했습니다.